안녕하십니까. 소개드리는 영상은 직물 가공 두 번째, 일반 가공, 일반 가공 중 머서화, 실켓 가공, 샘플라이징 가공, 텐터 가공, 피치 스킨 가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가공, 면 및 혼방 원단의 염색 전에 행해지는 대표적인 가공으로 머서화 또는 실켓 가공이라고 합니다. 면 및 혼방 원단의 염색이 완료된 후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대표적인 가공으로 방축 가공, 샘플라이징 가공과 캘린더링 가공, 텐트 가공 등이 있습니다. 양모 및 양모 혼방 원단의 가공으로 양모의 축용 가공, 양모의 시로 세트 가공이 있습니다. 기타 가공으로 기모 가공, 전모 가공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공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 오늘 첫 번째로 머서와 방축, 텐트 가공, 피치 스킨, 기모 가공, 피치 스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머서 가공은 면섬유의 굉장히 중요한 가공이라서 여러 가지 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머서 가공은 존 머서에 의해서 1884년 면직물에 진한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요과하여 무장력하에 처리하고 수세하여 건조시키면 수축, 강도 증가, 흡습성이 증가된다고 증가되는 그러한 성질을 부여하는데 1890년 호레이스 로웨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즉 긴장 상태의 면 또는 혼방 직물을 저온 12에서 18도 시에 18 내지 25%의 진한 수산화나트륨 용액에 수분간 침지하면 면섬유의 비결정 영역, 이거를 특수하게 아모포러스 리전이라고 합니다. 이런 비결정 영역이 증가하여 흡습성과 염색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배향도, the degree of orientation이라 해서 이 배향도가 증가하고 이 배향도로 인해서 강도가 증가되며 팽륜에 의해서 섬유 단면이 원형으로 되고 꼬이며져 있어서 광택이 증가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광택 증가, 그래서 실켓 가공이라고도 합니다. 참고로 머서화란 수산화나트륨으로 처리할 때 무지 긴장하에서 처리하는 것을 말하고 실켓은 긴장하에서 처리함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머서의 원리입니다. 즉 진한 면적물이 진한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일정 시간 침지하면 섬유가 팽륜이 되고 긴장하고 세척 셀룰로스 분자가 진한 수산화나트륨에 의해 알칼리 셀룰로스로 변합니다. 즉 이러한 알칼리 셀룰로스가 끊어지면서 팽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끊어지면서 팽륜이 돼서 거대한 이온이 되며 밀집되어 있던 면섬유 분자 사이로 수산화나트륨 용액이나 물 등이 비교적 쉽게 침투할 수 있게 되어 섬유가 팽륜이 됩니다. 알칼리에서 셀룰로스 결정 부분이 70%에서 50% 정도로 분자 배열화가 됩니다. 그리고 염료의 흡수율이 10 내지 20%가 증가되어 염색성이 향상이 되고 면섬유의 천연 꼬임이 제거되고 단면은 원형에 가까워져 투명도가 증가하여 경과 같은 유사한 광택이 발생됩니다. 단위 면적당 강력과 무게가 4 내지 5% 증가가 되고 머서화 효과는 온도가 낮고 농도가 진할수록 커집니다. 즉 이러한 NaOH로 인해서 이러한 팽륜 상태, 아주 부풀어지는 팽륜 상태, 꼬여있는 내추럴 상태가 팽륜 상태로 이렇게 섬유가 부풀어집니다. 머서화 가공의 효과 분석입니다. 첫 번째는 광택이 향상이 됩니다. 천연 꼬임이 풀려 원통형의 단면을 갖게 되어 빛을 정반사함으로 광택이 증가가 됩니다. 두 번째는 흡습성 및 염색성이 향상이 됩니다. 강한 알칼리의 작용에 의해 섬유 내의 미세 분자가 배열이나 결정 부분이 파괴되어 비결정 부분이 증가되고 결정화도는 82 내지 87%가 68 내지 78%로 감소합니다. 흡습성은 25 내지 50% 증가하고 염색성이 향상이 됩니다.
즉 이러한 무긴장 상태에서 염료의 흡수량이 즉 면 100g에 대한 염료 흡수량을 보시면 미가공 상태는 1.5g, 긴장머스와 실켓가공 상태, 긴장머스와 상태에서 2.86, 무긴장머스와 상태는 3.54g이 면 100g당 염료가 이렇게 침투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테스트를 했을 때 이런 상태로 흡수량이, 염료 흡수량이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강력이 향상이 됩니다. 즉 면섬유의 강력을 증가시키며 인장 강도 증가율은 15 내지 20% 정도이고 신도는 감소하며 강연성이 증가가 되게 됩니다. 아래 표는 무긴장 및 긴장머스화면서의 기계적 성질 변화입니다. 일정 길이에서의 수산화트륨 농도에 따른 머스화면서의 기계적 성질의 변화, 무긴장 및 긴장머스와 비스코스 레이온산의 인장 강도의 변화의 예를 각각 나타낸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인장 강도는 증가가 되고 신도는 감소가 됩니다. 일정 길이 상태에서의 NaOH 농도에 따라서 인장 강도가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신도는 감소가 됩니다. 단 이 비스코스 레이온사 같은 경우는 길이의 변동률에 따라서 인장 강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면섬유와 비스코스의 차이점입니다.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형태 안정화가 이루어집니다. 충분히 평균된 상태에서 수세아의 알칼리 셀룰로스를 셀룰로스 OH로 환원시켜 주므로 한번 변형된 원형의 단면과 원통형의 측면이 고정되어 어느 정도의 형태 안정성이 얻어집니다. 즉 머스와 전후 단면을 비교해 보면 머스와 전에는 이러한 내추럴 트위스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트위스트가 NaOH가 침투가 되면서 이렇게 팽윤이 되어서 원통형으로 단면이 바뀝니다. 머스와 가공 기계입니다. 머스와 가공 기계는 두 가지인데 체인 방식과 체인 리스 방식이 있습니다. 체인 방식과 체인 리스 방식에 대한 특징을 비교해 보면 체인 리스 방식은 얇은 직물에 대하여 균일한 효과를 부여할 수 있고 변사의 파열이나 클립 흔적의 발생이 전혀 없습니다. 생산성은 생지의 폭에 관계없이 연속 가공이 가능하고 가공 속도가 빠릅니다. 경제성은 좁은 면적의 설치가 가능하고 전력 소비가 적습니다. 즉 체인 리스식이 체인식보다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기계는 이러한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체인 리스 방식은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그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면마의 샘플라이징 방축 가공입니다. 방축 처리하지 않은 면마야 및 혼방 원단은 의류 제품으로 완성되어 사용되는 과정에서 세탁으로 인해 현저하게 수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탁에 의해 포가 재직 과정에서 받은 장력이 제거되면서 발생되는 수축 현상으로 이러한 수축이 이완 수축이라고 합니다. 또한 세탁이나 착용, 관리 과정에서의 수분, 건조 및 가열을 반복하면서 점진적으로 수축할 수 있으며 텀블 드라이어와 같이 세탁물을 무장력 상태의 고온에서 건조하는 기계 건조기를 이용하였을 때 특히 많이 이 수축이 일어납니다. 이때의 수축은 첫 세탁에서의 수축에 비하여 적은 양이긴 하나 수축 현상이 누적되면 형태 변형을 가져올 수 있으며 진행 수축이라고 합니다. 세탁을 할 때마다 줄어드는 것입니다. 1933년 미국의 샌포드 클루에사에서 특허 출원대에 명명된 샘플라이징 가공은 이와 같은
수축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축 가공을 합니다. 이러한 방축 가공을 하는데 면마, 그 혼방원단에 행해지는 대표적인 방축 가공입니다. 샘플라이징 가공 원리입니다. 직물은 생산 공정에서 강하게 잡아당겨져서 연신되어 사용하는 동안에 세탁 등에 의해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결점을 없애기 위해서 처음부터 수분을 주어 한번 수축시켜 놓은 것이 방축 가공입니다. 직물의 수증기를 분사한 후 회전하는 실린더와 두터운 고무 벨트 또는 블랑켓의 신장과 수축류를 이용하여 직물을 경사 방향으로 압축, 숙축시켜 증열 세팅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라바 벨트 프린시플, 즉 고무 벨트 수축 원리는 이렇게 솔리드 고무 벨트를 통해서 원단을 이런 큰 열 드럼에 통과시키면서 이 고무 벨트로 압력 롤러를 통해서 원단에게 충분히 열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열 고정시켜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랑켓 수축 원리는 이러한 블랑켓을 통해서 여기에 원단을 이 블랑켓과 같이 회전하면서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러한 블랑켓의 신장과 수축률을 이용해서 직물을 경사방향으로 압축, 숙축시켜서 증열 세팅하는 것입니다. 열을 가해서 세팅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방축을 해주는 가공을 샘플라이징 가공이라고 합니다. 샘플라이징 가공 전후의 원단을 비교하면 표면이 샘플라이징 가공하기 전에 이 데님 원단을 봤을 때는 표면이 이렇게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샘플라이징 가공 후에는 데님의 표면에 이러한 사문선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효과를 통해서 방축 가공을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님에 이러한 텐터를 통해서 방축 가공을 해줍니다. 이 텐터기와 같이 생긴 이러한 기기를 통해서 이러한 드럼을 통해서 이러한 블랑켓과 같이 또는 앞에서 표현해준 그러한 러버를 통해서 스팀을 가하고 열을 가해서 압축해서 이런 큰 드럼을 통과시키면서 방축을 해주는 그런 가공입니다. 그러한 기계입니다. 가공 기계입니다. 세 번째는 텐터 가공입니다. 텐터링 피니싱이라고 하는데 텐터 가공은 폭내기입니다. 직물의 좌우 양변을 클립이나 핀으로 고정하여 물리적으로 펴는 가공으로 직물을 원하는 만큼의 폭을 늘릴 수 있고 구김을 방지하며 직물의 오를 바르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공은 직물이 펴진 상태로 행해지는 모든 가공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며 기계의 양 끝에 가지런히 장치된 텐터의 직물을 올이 바르게 물린 상태로 머스와 가공, 수지 가공 또는 건조 공정이 행해지며 속도 조절을 통하여 방축성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즉 이 텐터링이라는 것은 폭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직물은 가공을 하는 모든 직물은 이 텐터링을 통해서 폭을 조절해 주고 이러한 사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평평하게 또 혈전이 휘지 않도록 원하는 직물의 폭, 즉 바이어와 고객과 합의된 폭, 예를 들어서 60인치일 때는 59, 60인치일 때는 59, 60인치만큼의 이 폭을 이 좌우 핀으로 고정을 해서 열 처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텐터링 머신을 통과해서. 그래서 모든 직물은 이 텐터링 머신을 통과시켜서 마지막 폭내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직물의 폭을 결정하여 줄이거나 늘려주는 그러한 가공을 말합니다.
텐터링 프로세스입니다. 프리세팅 공정은 인그레이 상태에서 정렬, 표백, 건조까지를 이 텐터링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파이널 세팅은 염색 후에 후처리 공정으로 건조해주고 마지막 가공지를 최종적으로 유연제나 기타 후처리 약제를 처리한 후 정확한 규격, 즉 폭밀도, 중량 등 이러한 규격과 수율을 감안한 조정을 통하여 죄송합니다. 이거는 수축률입니다. 수축률을 감안한 조정을 통하여 최종 가공 원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걸 텐터링 가공이라고 합니다. 텐터 프로세스 중 패딩 공정이 있습니다. 이 패딩이라는 것은 가공 약재, 유연제든 가공 다른 약재들을 부여해 주는데, 이 부여해 주는 것이 원단의 좌중우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것을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직물의 표면이 동일한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효과를 나타나기 위해서 이러한 맹글이라는 이 압착 롤러를 통과를 시키게 되어 있는데, 이 맹글을 통해서 천의 표면을 골고루 가공에 침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야 됩니다. 즉 천의 균일한 가공 상태로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맹글입니다. 즉 텐터링 가공에서 이 맹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중간이나 좌우가 맹글이 달아져서 불균일하게 됐을 때는 원단의 좌중우 전체적인 터치나 핸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즉 완성 후 부위별로 핸들 차이가 발생해요. 불량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맹글의 압력 및 평안한 표면 상태를 반드시 확인 점검하고 유지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텐터링 가공에서 이 맹글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텐터링 머신의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로 원단이 투입이 돼서 이러한 맹글에서 충분히 좌중우 전체적인 표면이 가공 약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골고루 균일하게 침투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맹글을 통해서. 그리고 이러한 공정을 통해서 피닝 시스템은 이 부분은 핀을 꼽아서 좌중우, 즉 좌측과 우측의 전체적인 폭이 60인치든 59인치든 계약한 폭이 나올 수 있도록 핀을 고정을 해주면서 이 부분에서 width, adjust control에서 폭 조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가 히트 챔버에서 마지막에 열 처리를 해서 이렇게 통과시켜주는 그러한 기계입니다. 텐터 기계의 종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짧은 챔버가 3개짜리도 있고 챔버가 7, 8개씩, 10개짜리도, 심지어 굉장히 이 히트 챔버가 여러 개가 있는 긴 그런 텐터링 머신도 있습니다. 네 번째, 피치 스킨 가공입니다. 피치 스킨은 필라멘트로 재직한 직물을 사포로 문질러서 기모한 후 수지 처리하고 털을 일정한 길이로 잘라 복숭아 껍질과 같은 외관과 부드러운 촉감과 함께 보온성을 가져다 주는 가공이며, 초극세 섬유 방사법과 후가공법인 기모 가공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인조 스웨이드는 이와 유사한 공정에 의해 기모되며 이때의 기모 가공은 스웨이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러한 스웨이드, 세무라고 그러죠. 우리가 세무와 같은 그런 표면을 피치 스킨 가공이라고 합니다. 초극세 섬유 방사법은 후가공이 아닌 필라멘트 방사에 의해 사출하는 것으로 잔털이 생기지 않고 강하며 밀도가 조밀하기 때문에 투습 방수 기능도 기대할 수 있어 스포츠예요.
스포츠 타월 등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피치스킨 원단입니다. 스웨이드는 이와 같습니다. 즉 세무 원단이라고도 하며 새끼 양이나 소 가죽을 부드럽게 한 가죽 또는 그것을 모방하여 짠 직물로 벨벳처럼 부드러운 솜털을 세워놓은 것으로 자켓이나 백, 구두, 장갑 등에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260T 폴리나일론 투 사이드 브라시디 마이크로파이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마이크로파이버란 초극세사, 극세사 표면에 브러시드 이렇게 털을 일으켜 놓은 것입니다. 아주 미세하게, 이게 사진에서는 좀 크게 보입니다만 실제 실물은 아주 미세하게 이러한 복숭아 껍질 모양으로 이렇게 표면이 기모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내용은 머서화 강온 진한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통과시켜 섬유를 팽윤시키고 흡수성을 증가시키고 수축을 증가시켜서 배항도를 증가하고 또 강도가 증가되고 단면이 원형으로 되면서 광택이 증가하는 광택 가공입니다. 형태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광택이 증가하기 때문에 경과 같은 광택, 즉 실크 라이크 러스터를 준다고 하여 실켓 가공이라고도 합니다. 샘플라이징 가공은 면마의 수축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축 가공입니다. 텐트 가공은 직물이 펴진 상태로 행해지는 모든 가공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머서화 가공, 수지 가공 또는 건조 공정이 행해지며 속도 조절을 통하여 방축성도 부여합니다. 피치스킨 가공은 복숭아 껍질과 같이 직물 표면에 기모를 부여하여 부드러운 촉감과 초극세 섬유에 미세하게 기모되어 있는 인조 스웨이드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 머서화 가공, 샘플라이징 가공, 텐트 가공, 피치스킨 가공 등 일반적인 가공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캘린더 가공에 대해서, 일반 가공 중 캘린더 가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